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1월 26일 이슈 방담 8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중앙은행이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정부가 대규모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붕괴로 가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화 표시 국채 중에서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것은 53%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38%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 되는 정크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38%가 정크 등급이라는 것은 이 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경 정부가 이 달러화 표시 국채를 팔아서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 없는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다가 부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홍콩을 미국과 서방 채권국들에게 내줘야 할 것입니다. 홍콩은 구의원 선거에서 친민주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86%를 싹쓸이했습니다. 친중파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게 되면 홍콩의 민주화와 독립선언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 붕괴와 중국 민주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People's Bank of China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경제에 대한 하락 압력을 막기 위해서 경기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제에 대한 하락 압력을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연례금융안정보고서는 중국이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계속 사용하겠지만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경제 붕괴를 인정한 것입니다. 조만간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사용할 것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마지막 경기 부양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 수단은 신용 창출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신용을 창출을 해도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총 신용 규모가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에 새로운 신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의 신용 창출이 계속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새로운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신용 규모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2011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생산 활동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 6.0%도 3.5%도 아닌 마이너스 명백한 증거 이슈 방담 80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공산체제를 버리지 않으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고 결국 소련처럼 붕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체제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고 인프라 건설을 지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경 정부가 대규모의 달러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기록적인 규모의 달러화 표시 국채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국채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를 달할 것이고 매물이 빠르면 오늘 화요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해외 시장에서 달러화 표시 국채를 판매할 계획은 확정된 것이라고 JP모건 프라이빗 뱅크 인 아시아의 고정소득 팀장 안장이 블룸버그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판매할 국채 규모는 2018년에 2배에 달하고 2017년에 3배에 이릅니다. 중국의 달러화 표시 국채 시장의 규모는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7,400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대출 기관의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이 2018년에 무역전쟁으로 인해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는데 미국 재무성 채권 트레저리 본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2019년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2017년의 고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행하는 달러화 표시 국채 중에서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것은 절반 정도 한 53%에 불과합니다. 38%는 높은 수익률의 투기 등급, 정크 등급입니다. 국가가 지불을 보증하는 국채의 38%가 정크 등급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홍콩에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중국 거시경제팀장 베키 리우는 중국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달러화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수익주 전망이 전혀 없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판매한 달러화 표시 국채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서 국채를 달러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국가부도 디폴트입니다.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지금처럼 계속 마이너스에 머무르는 한 중국 경제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중국이 만기 도래한 달러화 표시 국채를 갚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좀 하자면 아마도 채권 변제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채권국에게 홍콩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폭력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친민주주의 세력이 의석의 86%를 싹쓸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경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홍콩은 항상 북경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지는 폭력과 홍콩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홍콩의 폴리테크닉 대학교 캠퍼스에 남아있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도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홍콩을 파괴하거나 그것의 안정과 번영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왕 이익완은 정반대로 캐릴램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홍콩 대중의 견해를 겸손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가디언지는 북경 정부가 폭력으로 홍콩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주민과 시위대의 저항에 불을 당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이 2012년 권좌에 오른 이래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일요일 선거에서 친민주주의 세력의 압승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의 코멘트 이후 외무성 대변인 껑샹이 시위대에 대한 경고를 반복하면서 현재 홍콩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을 멈추고 혼돈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대한 개입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달러화 표시 국채를 부도를 내버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한
2010년경에 도시의 제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레위스 포인트를 통과한 중국에서 2011년부터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는 총 요소 생산성이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용 창출을 하기 어렵게 된 북경 정부가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해서 고용을 유지해줄 인프라 건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건설도 이윤을 전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북경이 발행한 달러화 표시 국채가 부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대외 채권 변제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채권국들에게 홍콩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의 민주화와 독립은 중국 본토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2020년 말까지 50만 대졸 정예병력을 충원하는 목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수준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